매 순간 당신과 가장 먼 은하 사이의 거리는 수천 킬로미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동안에도 우주는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하면서 수십억 개의 은하를 영원히 우리 시야에서 지워버리고 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팽창이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측정한 바로는 매 초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부피가 10의 78제곱 세제곱미터씩 증가하고 있어요. 우주가 무엇으로 팽창하냐고요? 그 질문 자체가 인간의 가장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진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은 유튜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주는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지 않습니다. 풍선은 주변 공기 속으로 팽창하지만 우주에는 주변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거실에서 풍선을 불면 고무가 바깥쪽으로 늘어나면서 주변 공기를 밀어내는데 풍선이 커지는 이유는 당신 거실이라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죠. 이건 우리에게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일상 경험에서 팽창은 항상 이렇게 작동하니까요. 하지만 우주는 이 논리를 비웃습니다. 공간이 팽창할 때 어떤 외부 영역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새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주적 거실은 없어요. 채워질 더 큰 용기도 없고 박도 없습니다. 종이에 원을 그리는데 종이가 부족하면 더 큰 종이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종이 자체가 계속 커지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이유는 우리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른 무언가로 확장되기 때문이에요. 식물은 공기 중으로 자라나고 도시는 시골로 뻗어나가며 얼음은 물 위로 퍼집니다. 항상 경계가 있죠. 팽창하는 것과 팽창되는 곳 사이의 구분선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종이이자 동시에 그림이라면 어떨까요? 에드윈 허블이 1929년에 먼 은하들을 관측하면서 발견한 건 단순히 은하들이 멀어진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운트 윌슨 천문대에서 당시 세계 최대 망원경으로 수십 개 은하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했어요. 더 놀라운 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후퇴한다는 완벽한 패턴이었죠. 100만 광별 떨어진 은하가 초속 20km로 멀어진다면 200만 광 떨어진 은하는 초속 40km로 멀어지고 300만 광 거리는 초속 60km로 멀어지는 식입니다. 이 관계는 너무나 정확해서 우연일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과학자들은 우리가 우주 폭발의 중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가운데 앉아 있고 다른 모든 것이 텅 빈 공간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기묘했습니다. 은하들이 공간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게 아니라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은하들을 실어 나르고 있었던 거죠. 은하들은 우주를 이동하지 않아요.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커지고 있을 뿐입니다. 바람 빠지는 풍선을 거꾸로 돌린다고 상상해 보세요. 풍선 표면에 점들을 찍어놨는데 풍선이 부풀면서 표면 위의 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서도 서로 멀어집니다. 표면 자체가 팽창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떤 점도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중심에 있는 점이 없어요. 모든 점에서 보면 다른 점들이 자기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 풍선을 다시 3차원 공간으로 바꿔 생각해 보세요. 우주는 어떤 것으로 팽창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팽창할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팽창이 일어날 수 있는 바로 그 무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은하수에서 보든 수십억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에서 보든 모든 먼 은하가 멀어지는 걸 관측하게 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조차 처음에는 이 아이디어를 거부했어요. 너무나 직관에 반하는 개념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불가능한 팽창은 지금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팽창의 증거는 빛 자체에 새겨져 있습니다. 먼 은하가 지구를 향해 빛을 보내면 그 빛은 특정 파장으로 여정을 시작하죠. 푸른빛, 붉은빛, 적외선 등 각 파장은 우주의 지문처럼 고유한 서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팽창하는 공간을 통과하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빛이 통과하는 공간 자체가 이동 중에 점점 커지는 거예요. 걷는 동안 천천히 늘어나는 무빙워크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걸음 크기는 같지만 발밑의 바닥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끝에 도달할 때쯤이면 당신은 걸음이 데려갔어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이동한 상태가 되죠. 빛도 비슷한 경험을 하는데 더 멀리 이동하는 대신 파장이 늘어납니다. 먼 은하에서 출발한 푸른 빛이 우리 망원경에 빨간 빛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이건 은하가 빠르게 달리는 구급차처럼 멀어져서가 아닙니다. 빛이 더 붉어지는 이유는 공간 자체가 팽창하면서 빛의 수십억 년 여정 동안 파장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 관측 가능한 은하에서 나오는 빛은 원래 파장의 거의 40배까지 늘어나 있습니다. 빛이 통과한 공간이 엄청나게 팽창했다는 뜻이죠. 처음에 강한 자외선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희미한 적외선으로 우리에게 닿습니다. 40배 더 긴 파장은 우주가 그 빛이 이동하는 동안 40배나 팽창했다는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빛을 보낸 은하는 가장 강력한 망원경에서 매우 작고 희미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빛이 처음 은하를 떠날 때 우주는 오늘날보다 40배 작았어요. 그 은하는 우리 은하수가 결국 형성될 곳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공간이 조금씩 커진 게 아니라 거대하고 끊임없는 팽창을 겪은 겁니다. 그런데 더욱 혼란스러운 건 이 늘어남이 다른 곳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있는 방도 팽창하려고 하고 있어요. 당신 눈과 화면 사이의 공간도 늘어나고 싶어 합니다. 다만 원자 사이의 전자기력이 팽창 속도보다 훨씬 강해서 눈치채지 못할 뿐이죠. 이 팽창은 광대한 우주 거리를 넘어서야만 눈에 띕니다. 은하 사이의 공간에는 이를 붙잡아줄 원자력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은하들은 자유롭게 팽창하며 떨어져 나갑니다. 발효하는 빵 반죽에 건포도를 박아놓은 걸 생각해 보세요. 건포도가 반죽 속을 이동하지 않습니다. 반죽이 팽창하면서 건포도를 실어 나르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은하들도 공간의 팽창에 실려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가 무엇으로 팽창하냐는 질문 자체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반죽이 무엇으로 팽창하냐고 물으면서 동시에 자신도 반죽의 일부인 상황이니까요. 당신은 종이이자 그림이고 풍선 표면의 점이며 반죽 속 건포도입니다. 팽창을 바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위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궁극의 우주적 감옥 안에 살고 있는데 그 벽은 시간 자체로 만들어졌어요. 우주는 138억 년 전에 시작됐고 빛은 유한한 속도로 이동하니까요. 빛이 여행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태양을 보면 8분 전의 모습으로 보이고 가장 가까운 항성계인 알파 센타우리를 보면 4년 전 모습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면 250만 년 전 과거를 보는 거예요. 더 멀리 들여다볼수록 역사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기서 함정이 당신을 감싸 안습니다. 138억 년보다 더 오래 걸려 도착하는 빛은 아직 우리에게 닿지 않았거든요. 138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는 당신의 관점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빛이 아직 당신에게 닿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을 뿐이죠. 여기에 팽창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해집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해왔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 먼 은하가 우리가 오늘 보는 빛을 방출했을 때 우리와 훨씬 가까웠어요. 그 고대 빛이 우리 망원경에 닿을 때쯤이면 팽창이 그 은하를 138억 광년 이상으로 훨씬 더 멀리 데려간 겁니다. 오늘날 그 은하는 우리로부터 46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이에요. 지구에서 416억 광 이상 떨어진 모든 곳은 과학자들이 관측 불가능한 우주라고 부르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볼 수 없고 감지할 수 없으며 존재한다는 걸 증명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논리와 수학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짙은 안개 속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야가 모든 방향으로 100m로 제한됩니다. 당신은 땅의 원을 볼 수 있지만 세상이 그 안개 너머로 계속 이어진다는 걸 알죠. 관측 가능한 우주는 그 안개로 제한된 원이고 실제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있습니다.
무서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하다면 관측 가능한 버블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의 0%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0%예요. 당신이 볼 수 있는 이 조개의 은하는 무한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주의 가장 오래된 빛은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인데, 이 빛은 시속 약 10억 킬로미터로 당신을 향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이 시작된 순간부터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빛은 지구가 존재한 기간보다, 우리 태양계가 형성된 시기보다, 우리 은하가 현재 형태를 갖춘 것보다 더 오래 이동해 왔습니다. 이 빛은 우주가 겨우 38만 년밖에 안 됐을 때 여정을 시작했어요. 우주가 플라즈마 덩어리였던 시절, 원자조차 형성되지 못했던 시기에 흔적입니다. 우리는 이 고대 방사선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라고 부르는데, 그 소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채널 사이에 오래된 텔레비전을 켜면 나오는 정전기의 약 1%가 바로 이 원시적 빛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문자 그대로 창조의 여파를 화면에서 깜빡이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방사선은 공간의 모든 입방 센티미터를 채우고 있습니다. 사방에서 동시에 오죠. 인간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깊은 의미를 갖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 빛은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빅뱅 후 38만 년 이전에는 우주가 불투명했거든요. 태양 표면을 통해 보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초기 우주는 모든 곳이 그랬습니다. 빛을 막는 플라즈마의 짙은 안개였죠. 어떤 광자도 하전 입자와 충돌하고 흡수되기 전에 몇 센티미터 이상 이동할 수 없었어요. 그러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팽창하는 우주가 충분히 식어서 양성자와 전자가 결합해 최초의 수소 원자를 만들었죠. 갑자기 우주의 안개가 걷힌 겁니다. 우주가 투명해졌어요. 빛이 마침내 공간을 자유롭게 가로질러 날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우주적 청명함에서 탈출한 최초의 광자들이 오늘날 우리 눈에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으로 도착하는 거예요. 재결합이라고 불리는 이 순간이 궁극의 지평선을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그 너머를 절대 볼 수 없어요. 처음 38년 동안 일어난 모든 사건은 영원히 숨겨져 있습니다. 초기 우주 전체를 둘러싼 벽돌담을 통해 보려고 하는 것과 같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바로 그 벽이고, 이는 관측의 절대적 한계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정신이 뒤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평선은 매 초마다 움직입니다. 138억 년 더하기 1초 동안 이동해온 빛이 우리에게 도착하거든요. 관측 가능한 우주는 매 초마다 1광초씩 커집니다. 그게 약 30만 킬로미터예요. 매일 우리는 약 260m 더 먼 우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팽창이 이 성장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관측 가능한 지평선이 확장되는 동안 그 고대 빛의 실제 출처까지의 거리는 우주 팽창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130억 년 전에 광자를 방출한 은하는 이제 우리로부터 약 30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하가 있었던 곳을 보는 거지 지금 있는 곳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로 인해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우주 영역을 보고 있지만 그 빛의 출처는 계속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죠. 누군가가 당신에게서 멀어지는 영화를 보는데 동시에 화면이 점점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우리에게 우주가 완벽하게 연마된 거울보다 더 매끄러웠던 시절을 보여줍니다. 10만 분의 몇 도의 미세한 온도 변화만 있을 뿐이죠. 이 미시적 온도 차이가 결국 모든 것이 됩니다. 은하, 별, 행성, 생명이 모두 이 작은 불균일함에서 자라났거든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가장자리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당신이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끝 너머에는 당신이 볼 수 있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우주론에서 가장 불안한 가능성이에요. 만약 어떻게든 470억 광년을 순간 이동해서 관측 가능한 경계 너머로 갈 수 있다면 당신은 여기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 보이는 영역을 발견할 겁니다. 더 많은 은하, 더 많은 별, 더 많은 행성, 아마도 더 많은 생명체도 있겠죠. 우주는 가장 큰 규모에서 균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균질하다는 건 균일하다는 뜻이에요. 어디서나 똑같다는 거죠. 완벽하게 섞인 케이크 반죽처럼 모든 숟가락이 같은 재료를
같은 비율로 담고 있는 겁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대한 우리의 관측은 우주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시사합니다. 우리가 감지하는 미세한 온도 변화는 전체 하늘에 걸쳐 부드럽고 일관적이거든요. 이 매끄러움은 우리 시야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심오한 걸 알려줍니다. 만약 관측 가능한 우주에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면 우리 지평선 너머의 동일한 크기 영역도 약 2조 개의 은하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의 또 다른 영역도 또 다른 2조 개를 포함하겠죠. 이 패턴은 영원히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계속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만약 공간이 정말로 무한하고 균질하다면 주어진 부피 내 물질의 모든 가능한 배열이 어딘가에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이건 신비로운 사고가 아니라 수학적 필연이에요. 무한한 공간과 유한한 수의 입자를 배열하는 유한한 방법이 있다면 반복은 불가피해집니다. 카드 한 벌을 무한히 섞으면 결국 같은 배열이 2번 나와야 하는 것과 같죠. 우주도 비슷하게 작동하는데 카드 대신 원자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는 당신의 다른 버전들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은유적으로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요. 빛이 절대 우리에게 닿지 않을 만큼 먼 우주 영역에서 양자역학이 물질을 모든 가능한 방식으로 배열했고 그 중에는 당신의 현재 구성과 동일한 방식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이 문장을 읽다가 멈추기로 결정한 버전도 있고 당신이 태어나지 않은 버전도 있으며 지구 전체 역사가 다르게 전개된 버전도 있어요. 수학적으로 이 복제본들은 대략 10의 1015제곱미터 떨어진 거리에 존재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큰지 글로 쓰면 관측 가능한 우주보다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할 정도죠. 그래도 공간이 무한하다면 이 거리들은 여전히 유한합니다. 어딘가에서 또 다른 당신에 대해 이와 똑같은 깨달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 이건 우리 지평선 너머 우주가 그 안쪽과 똑같이 보인다고 가정한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최근 관측들은 우리 지역이 특이할 수 있다고 시사합니다. 우리는 평균보다 은하 밀도가 낮은 우주적 공허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관측 가능한 지평선 너머로 여행하면 은하, 블랙홀 활동이 더 많이 밀집된 영역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의 텅 빈 영역을 발견할 수도 있고요. 일부 이론 모델은 우주 인플레이션, 즉 우주의 최초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에 급속한 팽창이 물리 상수, 입자 유형,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을 가진 영역들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이 주머니 우주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것 바로 너머에 존재하면서 우리 물리학 교과서를 쓸모없게 만드는 규칙 아래서 작동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추측 아래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이 숨어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애초에 무한하지 않다면 어떨까요? 팽창하는 무한한 우주는 물리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설 중 하나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무한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수학은 이게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무한 더하기 무엇이든 여전히 무한이고 무한 곱하기 2도 여전히 무한이니까요. 이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에 더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관측은 공간이 모든 곳에서 팽창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우주가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있더라도요. 해결책은 팽창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주가 팽창한다고 할 때 더 무한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공간 자체의 척도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각 칸이 1cm인 무한한 모논 종이를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 종이를 늘려서 각 칸이 2cm가 되게 만듭니다. 종이는 여전히 무한하고 칸도 무한히 많지만 표시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2배가 됐죠. 우주 팽창도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우주가 더 무한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의 척도 인자가 증가하면서 모든 거리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오늘날 1억 광년 떨어진 은하는 우주가 현재 크기의 절반이었을 때 5천만 광년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로 인해 불안한 함의가 생깁니다. 우주가 지금 무한하다면 빅뱅 순간에도 무한했다는 거죠. 이 말은 빅뱅이 한 점에서
빈 공간으로 물질과 에너지가 폭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한한 공간 전체에 무한한 에너지가 채워진 상태에서 모든 위치에서 동시에 팽창이 일어난 거예요. 정신을 집중하고 이걸 생각해 보세요. 빅뱅은 무한한 공간 전체에서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중심도 없고 가장자리도 없고 바깥쪽도 없이 그냥 무한한 공간이 갑자기 팽창하고 식기 시작한 거죠. 우주의 모든 점이 팽창의 중심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팽창은 모든 위치에서 똑같이 보이니까요. 이 무한한 관점은 여러 우주적 미스터리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우주가 우리 관점에서 모든 방향으로 똑같이 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죠. 무한하고 균질한 공간에서는 모든 위치가 동등하니까요. 가장자리나 중심의 증거를 볼 수 없는 이유도 설명됩니다. 볼 가장자리나 중심이 없거든요. 하지만 섬뜩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만약 우주가 무한한 물질과 에너지를 포함한다면 어떻게 무한한 밀도를 피할 수 있을까요? 답은 밀도가 물질을 부피로 나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과 부피가 모두 무한하더라도 그 비율은 여전히 유한할 수 있어요. 우주는 무한한 것을 무한한 공간에 퍼뜨리면서 세제곱미터당 약 5개의 수소 원자라는 특정 평균 밀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개인적이 됩니다. 무한한 우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사건은 무한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앞서 논의한 당신의 복제본만이 아니에요. 모든 가능한 이야기의 모든 가능한 버전이 광활한 공간 어딘가에서 펼쳐집니다. 모든 비극, 모든 승리, 모든 아름다움의 순간, 모든 잔혹한 행위가요. 이게 당신을 불편하게 만든다면 대안을 고려해 보세요. 유한한 우주는 똑같이 불안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경계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공간 자체가 어떻게 가장자리를 가질 수 있죠? 그 가장자리를 넘어 여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개념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무한 모델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에 대한 최근 측정은 우리 우주가 무한하거나 곡률이 감지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 시사합니다. 가장 단순한 해석은 공간이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관측하는 팽창이 집에 방을 추가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직무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공간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 끊임없는 늘어남을 정확히 무엇이 이끄는 걸까요? 우주는 순수한 무에서 새로운 공간을 제조하는데 그 속도가 지구의 모든 공장을 합친 것보다 빠릅니다. 매 초마다 관측 가능한 공간의 부피는 약 18제곱 세제곱미터씩 증가해요. 이 숫자가 얼마나 거대한지 1초에 숫자 하나씩 세려고 한다면 우주가 존재한 시간을 수십억 번 곱한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이 모든 새로운 공간은 양자 진공에서 나타납니다. 양자 진공은 당신이 상상하는 빈 공허가 아니에요. 가장 짧은 측정 가능한 순간보다 짧은 시간 안에 존재했다 사라지는 가상 입자들의 들끓는 거품입니다. 양자 요동이라고 불리는 이 과정이 공간의 모든 점을 에너지로 채웁니다. 가장 완벽한 진공에서도 이 양자 활동은 계속되죠. 여기서 정신이 뒤흔들리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진공 에너지는 중력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물질과 달리 물질은 것들을 끌어당기는데 진공 에너지는 반발적인 중력을 만들어냅니다. 공간을 밀어내는 거죠. 공간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진공 에너지를 얻고 진공 에너지가 많을수록 공간이 더 팽창하며 공간이 팽창할수록 새로운 진공 에너지를 위한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불리는 폭주 과정을 만듭니다. 우주의 최초 1초도 안 되는 짧은 순간 동안 이 과정이 미친 듯이 작동했어요. 공간이 빛이 이동할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뭔가가 빛보다 빠르게 움직여서가 아니라 공간 자체가 빛이 가로지를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커졌기 때문이죠. 가속하는 무빙워크 위를 걸으려고 하는데 무빙워크가 당신이 뛸 수 있는 것보다
빠르게 가속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1조분의 1조분의 1조 초도 안 되는 시간에 양성자보다 작은 영역이 농구공 크기로 팽창했습니다. 공상과학처럼 들리지만 양자역학이 요구하는 겁니다. 불확정성 원리는 빠르게 갚기만 하면 진공에서 에너지를 빌릴 수 있다고 말해요. 인플레이션 동안 우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빌렸고 그 다음 팽창 자체를 이용해 빚을 갚았습니다. 돈 찍는 기계를 사기 위해 대출받은 다음 찍은 돈으로 대출금을 갚는 것과 같죠. 이 과정은 너무 잘 작동해서 과도하게 진행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특정 우주론적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한 공간을 만든 후 멈춰서야 했는데 계속 진행되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공간을 만들었거든요. 우리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는 훨씬 더 큰 인플레이션 영역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풍선을 지구 크기로 불린 다음 핀머리 크기의 한 부분만 검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핀머리가 인플레이션이 만든 영역과 비교한 우리 관측 가능 우주예요. 하지만 정말로 기이한 건 이 과정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현재 팽창은 인플레이션이 아니지만 비슷한 원리로 작동해요. 모든 것의 약 68%를 차지하는 암흑 에너지는 진공 에너지처럼 정확히 행동합니다. 공간을 균일하게 채우고 팽창을 가속시키는 반발적인 중력을 만들죠. 우주가 성장하면서 새로운 공간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암흑 에너지가 나타납니다. 이는 당신이 가진 에너지 보존에 대한 모든 직관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에너지는 생성되거나 파괴될 수 없는데 팽창은 계속해서 새로운 암흑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해결책은 중력 위치 에너지가 음수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공간이 팽창하면서 물질이 더 퍼져나가 중력 결합 에너지가 줄어들죠. 이 음의 에너지가 새로 만들어진 암흑 에너지의 양의 에너지와 균형을 맞춥니다. 우주는 무한한 새 공간을 만들면서 완벽한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 과정은 영원히 아니면 적어도 인간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오래 계속될 겁니다. 매 순간 새로운 공간, 새로운 암흑 에너지, 가속되는 팽창이 일어납니다. 우주는 팽창할 공간이 필요해서 커지는 게 아니라 팽창 자체가 자신의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커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우주적 창조성도 최초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작아 보입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났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1964년 벨 연구소의 두 전파 천문학자가 안테나에서 성가신 배경 잡음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무엇을 해도 지속적인 쉿소리가 데이터에 남아 있었어요. 장비에서 새 배설물을 청소하고 기기를 재보정하고 안테나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봤지만 잡음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잡음은 창조 자체의 메아리였어요.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이 우연히 발견한 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즉 138억 년의 팽창으로 늘어나고 식은 빅뱅의 잔관이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들은 노벨상을 받았고 팽창하는 우주 모델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증거를 제공했죠. 이 방사선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설명하겠습니다. 우주 팽창의 서명이 말 그대로 파장에 새겨져 있거든요. 이 빛이 처음 초기 우주를 벗어났을 때는 약 3000도의 온도를 가진 밝은 가시광선이었어요. 하지만 공간이 팽창하면서 파장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강렬한 가시광 광자로 시작된 것이 적외선 방사선이 됐다가 마이크로파 방사선이 됐고 그 다음 전파가 됐죠. 오늘날 이 고대 빛은 절대 영도보다 겨우 2.7도 높은 온도로 우리에게 도착합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10만 분의 몇 이내로 완벽하게 균일합니다. 이 균일함은 인플레이션 이론이 예측하는 것처럼 초기 우주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끄러웠다는 걸 증명하죠. 불균일함을 매끄럽게 만들어줄 인플레이션의 급속한 팽창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늘 전체에 걸쳐 극적인 온도 변화를 봐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거의 완벽한 균일함을 봅니다. 하지만 존재하는 작은 온도 변화들은 훨씬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원자 이하 규모에서 우주적 규모로 늘린 양자 요동을 나타냅니다. 초기 우주의 이 미시적 잔물결이 결국 은하, 별, 행성의 씨앗이 됐죠. 당신은
우주 팽창으로 증폭된 양자 불확정성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주적 배경 탐사선과 플랑크 같은 첨단 위성들이 이 온도 변화를 절묘한 정밀도로 지도화했습니다. 그들이 드러낸 패턴은 인플레이션 이론 예측과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서 우주론자들은 고대 빛에서 우주의 근본적 속성을 측정할 수 있어요. 공간이 측정 오차 내에서 기하학적으로 평평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일반 물질이 전체 우주의 약 5%만 차지한다는 걸 계산할 수 있으며, 놀라운 정확도로 우주의 팽창 속도와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모두 정전기를 연구해서 알아낸 거예요. 하지만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팽창에 대해 훨씬 더 심오한 걸 드러냅니다. 빛은 오늘날 관측 가능한 우주가 한때 대략 비치볼 크기 영역으로 압축돼 있었다는 걸 보여줘요.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모든 은하가 한때 당신이 팔로 안을 수 있는 것보다 작은 부피를 차지했습니다. 이 압축은 물질을 작은 상자에 집어넣는 것 같은 게 아니었어요. 공간 자체가 압축돼 있었습니다. 비치볼이 초기 우주를 포함한 게 아니라 비치볼이 초기 우주였던 거죠. 바깥쪽도 없고 주변 공간도 없이 그냥 압축된 시공간 영역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우주로 팽창을 시작한 겁니다. 이 깨달음은 불안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이 한때 그렇게 작은 부피로 압축돼 있었다면, 그렇게 극적인 팽창을 이끌 에너지를 제공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답은 모든 것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면서도 완전히 보이지 않는 힘을 포함합니다. 눈앞에 숨어 있는 걸 어떻게 감지할까요? 1998년 두 과학자 팀이 우주 팽창이 얼마나 느려지는지 측정하려고 나섰다가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노벨상을 받았고 우주 진화에 대한 우리 이해가 산산조각났죠.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중력이 결국 팽창과의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가정했어요. 우주의 모든 물질이 우주적 브레이크처럼 작용해서 팽창을 점차 늦출 거라고 봤습니다. 먼 초신성을 연구하던 팀은 이 감속을 측정할 것으로 예상했죠. 이 레이현이라는 특정 유형의 초신성은 거의 동일한 밝기로 폭발합니다. 이게 그들을 완벽한 우주적 등대로 만들어요. 얼마나 밝게 보이는지와 실제 밝기를 비교하면 천문학자들은 호스트 은하까지의 정확한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물체는 멀어질수록 더 어둡게 보이니까요. 동시에 폭발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분석해 호스트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합니다. 적색 편의는 팽창하는 우주를 통과하는 여정 동안 빛의 파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보여주죠. 적색 편의가 높을수록 빛이 더 많은 팽창을 통과했고 더 먼 거리와 더 이른 우주 시간을 나타냅니다. 수백 개의 초신성의 거리와 적색 편의를 그래프로 그리면서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 역사를 지도화했습니다. 팽창이 일정했다면 관계가 직선을 형성했을 거예요. 팽창이 중력 때문에 느려지고 있었다면 먼 초신성이 예상보다 가까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면 먼 초신성이 예상보다 더 멀리 나타날 거예요. 데이터는 명확하게 가속을 보여줬습니다. 우주가 더 젊었을 때 폭발한 초신성들은 일정한 팽창 모델이 예측하는 것보다 더 희미하게 보였거든요. 이는 그들이 예상보다 더 멀리 있다는 뜻으로 빛이 지구로 여행하는 동안 공간이 예상보다 더 많이 팽창했음을 나타냅니다. 암흑 에너지는 수십억 년 동안 팽창을 가속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이 보이지 않는 힘은 뭘까요? 주요 후보는 진공 에너지, 즉 공간의 모든 점을 채우는 양자 요동입니다. 양자장 이론은 빈 공간이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포함해야 한다고 예측해요. 과학자들이 진공이 가져야 할 에너지 양을 계산하면 우리가 관측하는 것보다 12의 120제곱배 더 큰 답을 얻습니다. 이는 물리학 역사상 최악의 예측을 나타내죠. 양자역학에 대한 우리 이해가 근본적으로 틀렸거나 알려지지 않은 메커니즘이 대부분의 진공 에너지를 상쇄해서 우주 가속을 이끌기에
딱 충분한 양만 남긴 겁니다. 대한 이론들은 암흑 에너지가 우주론적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역동적인 장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다른 이론들은 우주적 규모에서 중력 자체의 수정을 제안하죠. 진실은 우리가 고대인들이 번개의 본질에 대해 무지했던 것만큼 암흑 에너지에 대해 무지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신비로운 힘이 우리의 우주적 미래를 형성하면서 훨씬 극적인 팽창 시기 동안 시작은 가속을 이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주가 무엇으로 팽창하느냐는 질문은 북극의 북쪽에 뭐가 있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북극이 지구의 최북단점이듯이 우주는 공간의 정간의 전부예요. 북쪽이라는 방향은 북극에서 의미가 없고 바깥쪽이라는 개념은 우주에서 의미가 없습니다. 우주는 다른 무언가로 팽창하는 게 아니라 팽창하면서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내죠. 팽창 이전에는 안과 밖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팽창이 공간적 관계를 의미 있게 만드는 논리적 틀을 창조하는 겁니다. 우주는 어떤 것으로도 팽창하지 않는데 그 어떤 것이라는 개념을 우주가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비우주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우주가 되면서 팽창합니다. 매 순간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 공간은 새로운 가능성을 담아요. 우주는 미리 정해진 목표를 향해 가지 않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으로 팽창할 뿐이죠. 우리는 이 팽창 과정의 일부입니다. 우주를 관찰하는 승객이 아니라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의식, 우리 질문, 이 모든 궁금증이 공간과 시간과 물질이 복잡하게 조직된 결과거든요. 공간이 팽창하면서 만들어진 구조 중 하나가 바로 우리입니다. 팽창은 우리와 분리된 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주가 자신의 존재를 궁금해하는 순간입니다. 이 깨달음이 역설을 해결하면서 더 깊은 미스터리를 드러내죠. 우주가 무대이자 배우라면 이 공연을 부르는 건 뭘까요? 어쩌면 우리는 시작도 끝도 내부도 외부도 목적도 없는 자기 창조적 과정 속에 있을지 모릅니다. 우주는 스스로 팽창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위한 무한한 공간을 만들어요. 그 가능성에는 우리 같은 존재가 이 모든 불가능하고 아름다운 과정을 경외감으로 바라보는 것도 포함됩니다. 우주가 무엇으로 팽창하느냐는 질문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암흑 에너지, 다중우주와 양자 거품, 시간의 시작과 끝을 지나왔죠. 하지만 가장 깊은 답은 항상 명백한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우주는 신비로, 경이로움으로 더 많은 질문으로 팽창해요. 더 많은 발견과 인식의 순간을 담을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큰 무언가지만 우리의 가장 작은 생각과도 긴밀하게 연결된 존재죠. 우리는 우주가 무엇으로 팽창하는지 묻습니다. 우리는 팽창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하고요.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 자신의 존재를 깨달은 순간이고 그 과정의 무한한 창의성에 감탄하는 존재입니다. 그 인식 속에서 질문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에서 존재 자체의 장엄한 불가능성을 축하하는 것으로 바뀝니다.